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증시를 회복하라는 이제 제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사실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이 느끼신 바들이 있을 거예요. 증시가 이제 앞으로 더 빠지려고 이러나, 증시가 이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대세 하락이 나오려고 이러나,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이제 증시가 이제 대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대세 하락이 나올 만한 또 충분한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다. 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제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빠질까봐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오늘 증시에서도 아마 느끼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마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도 올라가는 기업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증시가 굳이 뭐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우리 VIP 회원분들도 제가 운영을 해드리고 있지만, 뭐 오늘같이 이제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르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VIP 종목 중에서도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졌지만 뭐 그래도 오르는 기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매수한 기업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제 오를 거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증시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어렵죠. 증시가 떨어질 때 올라갈지도 모르고,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갈지도 모르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결국엔 오를 만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거겠지만, 이제 성장성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제 가치와 성장성을 모두 이제 가지고 갈 만한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너무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할인이 돼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성을 안고 가는 기업이어야지 그래도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저평가만 봐서는, 아니 이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은 안고 가야 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항상 증시에 휘둘리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제 증시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증시가 무너질 때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IMF여도 대박나는 맛집은 존재하고, 아무리 경기가 호황이어도 망하는 가게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이 물론 화랑이고 분위기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떤 기업을 어떤 가격에 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시 상황에서 매수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에 어떤 기업을 매수했는지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의 증시에서 기업을 매수했는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건 어떤 기업을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증시 상황에서 샀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증시가 떨어져서 주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A라는 기업을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5만 원에 샀다면 그 2만 5천 원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는 거다. 오히려 더 좋은 거다. 쾌재를 불러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반토막이 났어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된다. 왜냐면 2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만 5천 원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이 여력이 기회가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그건 쾌재를 불러야 됩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은 추매할 기회가 온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물론 바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주식이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투자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예금도 아니고 적금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증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을 얼마에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건설 쪽을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건설 쪽이 분위기가 좋나요? 별로 좋진 않아요. 건설 쪽이 그렇다고 이제 전망이 안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건설 업황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건설 업황이 좋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좀 조건이 필요한데, 분양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위기가 좀 좋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착공이라든지 분양 지표가 지금 기대보다 좋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제 기대보다 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쪽이 생각보다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뭐 증시도 안 받쳐주니까 뭐 시원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설이 향후에 성장성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 공급 난리도 아니잖아요. 계속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지금 이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의 공급, 어떻게 주택 공급이라는 이 골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브랜드 네이밍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 또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LH 주택 살고 싶어요? 아니면 레미안 살고 싶어요? 자이 아파트 살고 싶어요? 다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이런 데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편한 세상 살고 싶어요? 아크로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크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이 결국은 더 브랜드, 더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들 시장에서 5,000원짜리 가방 갖고 싶어요? 아니면 500만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갖고 싶어요? 당연히 루이비통 500만원짜리 갖고 싶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군가는 그 5만원짜리를 더 선호하는 분도 물론 취향 따라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커다란 이제 선호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황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고, 결국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 위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변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폐기물 쪽에서도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쪽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건설 쪽에서도 주택 사업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DLENC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고, 지금 단지 주가가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 실태에 대해서 보지 마세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보세요. DLENC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DLENC는 지금 사도 결국에 나중에 뒤에 가면 수익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몰라요, 그거. 근데 지금 13만 3천 원이잖아요. 13만 3천 원에 샀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나중에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13만 3천 원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분명히 싼 가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분위기가 어때서 뭐 증시가 안 좋아서 더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거에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건설 결국에 좀 올라간다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건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건설이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시멘트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멘트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택 착공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주택 착공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을 건설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시멘트 관련주로 한번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미리 건설을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고요. 솔직히 이제 지금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뭐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별 이슈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업만 이렇게 잘 올라가지 나머지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지 잘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아세아 시멘트 좀 지지부진해요 지금. 뭐 한일현대 시멘트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히려 시멘트가 최근까지 현 6월까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찬스로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건설기계 쪽도 지금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건설기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저는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눈여겨볼 수 있다. 솔직히 증시가 떨어지면 기회로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너무 많죠. 왜냐면 다 싸지었으니까.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계속해서 부각을 못 받고 있잖아요. 결국 갑니다. LNG 추진선 필두로 해가지고 조선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따오고 있는 수주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성장성을 따져보면 못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LNG 추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해보는 거 저는 전혀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이외에도 다른 섹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솔테크닉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타격을 지금 뭐 거의 직격타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단기간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솔테크닉스는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손절을 하든지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 나는 애초에 단타장인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쭉 홀딩 해가지고 가져가 보면 저는 이거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한솔그룹이 조금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솔테크닉스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추매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쭉 홀딩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피팅 3사들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결국 안 갈 기업이라고 보진 않고요. 결국 간다고 봅니다. LNG 추진선 마찬가지.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가 이제 D램 교체 수요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개별주 장세로 결국에 이제 어느 한 섹터라든지 어떠한 이제 중심을 가지고 올라가는 증시가 아니라 우후죽순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 종목들이 독고다이로 올라가고 있는 장세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갈 줄 아셔야 돼요. 옆 동네에 어떤 종목이 올랐다더라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기업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내 기업의 성장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홀딩 하셔가지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기업, 내가 전망 있다고 생각한 산업에 꾸준히 중심을 잃지 마시고 증시에 휘둘리지 마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빠지면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한가를 치던 그 시절의 매매 방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VIP 회원분들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VIP 회원분들 추천해드렸던 기업이 추천 가격 대비해서 50% 마이너스에서 60% 마이너스까지 거의 죄다 빠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만원에 추천하면 한 5천원, 4천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뭐 솔직히 그때는 뭐 변명이고 뭐가 없죠. 그냥 다 쇼크 상태였습니다. 증시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절대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종목들. 그때 당시에 손절하지 않고 버텼던 기업들이 상하프론테크였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제가 한 16,000원, 17,000원에 추천했는데 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17,000원에 추천했는데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때의 낙폭이 바로 제가 이제 추천하기 전에 이 정도 가격에 추천했고 7,000원까지 떨어진 거였어요. 이 종목 결국에 손절하지 않고 추매하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주가 6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추천한 가격은 17,000원 정도였어요. 물론 63,000원에서 제가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 3만원 초중반 가격대에서 여기서 이제 전략 매도가 나갔는데 결국에는 한 100% 정도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대주전자재료를 추천했을 때 가격이 대략 한 2만원 정도 가격대였습니다. 주가는 8,600원까지 떨어졌어요. 50% 이상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지금 현재 65,000원까지도 올라갔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수익을 내진 못했습니다. 한 3만원 중반대에서 수익을 내고 한 80에서 10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 오를 기업이면 6만원까지 오를 기업이었는데 만약에 2만원에 제가 추천을 해놓고 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대주전자재료나 상하프론테크를 손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아쉬웠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히려 조정을 더 큰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 설사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6만 5천원까지 급등하는 기업이었는데 이걸 손절을 했다라고 생각해본다면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가장 이제 멍청한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연 이때 당시에 증시가 무너진다고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 손절을 권장했다면 과연 이 기업을 보고 훗날 우리 VIP 회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손절하면 안 되는 기업을 매수하고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주식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전망이 유망했던 그런 기업들이 뭐 다시 이제 전망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고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시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을 손절하는 실수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건 악재가 아닙니다. 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에 악재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항상 제 좌우명처럼 삼으며 살아왔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섣부른 판단으로 너무 조급한 판단으로 좋은 기업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증시가 대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단타 사냥꾼이라는 어플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증시가 무너지고 주가가 무너져도 여러분들이 믿고 홀딩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라든지 가격 전략까지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이 증시가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투자해볼 만한 기업을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의 단타 사냥꾼 혹은 앱스토어의 단타 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무료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추천주라든지 게시물들 모두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만큼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적극 이용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산업,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